사가현 출신인 야마모토 미유키. 그녀는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부모님을 불러내 크게 꾸짖었다고 하네요. 이 일을 계기로 그녀의 아버지가 야쿠자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그녀도 불량 학생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못했죠. 심지어 같은 불량 학생 그룹도 어울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취를 시작하며 미용 계열 학교에 진학했지만 금세 그만둔 뒤 한 남성과 사귀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남성과 결혼했고 자취 생활을 정리한 후 남편과 함께 친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2개월 후 돌연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죠. 홀로 남겨진 남편은 육아를 담당했지만 그 역시 결국 1년 후 돌연 모습을 감췄다고 하네요. 자취를 감췄던 그녀는 사실 후쿠오카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닌 질 나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미유키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목표를 호스트 클럽으로 데려갑니다. 처음엔 자기가 산다고 이야기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이후엔 돈을 왜 내지 않냐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전직 야쿠자를 대동했죠. 그렇게 피해자는 본래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후쿠오카 나카스의 환락가에서 하루에 몇십만 엔씩 사용했기에 나카스의 호스트 클럽에선 유명인사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 그녀는 중학교 시절의 후배인 남성 S씨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S씨에게 빚을 지게 했고 빚에 시달리던 S씨는 결국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채무자가 사라져버리자 그녀는 S씨의 가족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S씨의 여동생이었던 A씨였습니다. 2008년 미유키 씨는 A씨에게 네 오빠 빚이 남아있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 라는 말로 몰아붙입니다. 사실 여동생이라고는 해도 보증을 선 것도 아니기에 대신 갚을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유키는 야쿠자를 이용해 협박, 결국 A씨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있었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미유키는 몇 년에 걸쳐 그녀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는데요. 2019년 2월경 그녀는 자신이 내겠다며 A씨를 호스트 클럽으로 데려갔고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A씨의 빚을 늘려갔습니다. 미유키는 A씨에게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도록 지시했고 이렇게 점점 A씨는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죠. 미유키는 고립된 A씨를 선심 쓰듯 자신의 집에서 살게 했는데요. 이 집에는 미유키 이외에도 한 명의 남성이 더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시 츠바사. 남자친구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둘의 관계가 어땠건 이 인물은 미유키와 함께 A씨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선 키시가 A씨를 때려 자신의 말을 듣게 했고 미유키는 A씨를 호스트 클럽에 데려가 빚을 더욱 늘려갑니다. A씨는 돌아갈 곳이 없어졌기에 이내 체념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연락도 직접 하지 못하게 했으며 9월경부터는 매일 무리하게 식빵 한 봉지와 커다란 야키소바를 강제로 먹여 급격하게 살을 찌우게 했다고 하네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지자 A씨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허벅지에 날붙이를 떨어뜨린다든지 얼굴을 때리기도 했죠. 허가 없는 외출도 금지시켰으며 교대로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10월 13일경 미유키는 A씨에게 현금 100만엔을 모아오라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은 전부 빼앗긴 데다 빚까지 진 A씨가 돈을 가져올 리가 없었죠. 미유키와 키시는
A씨를 괴롭혔고 결국 10월 19일 밤 A씨는 외상성 쇼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후 홀로 남은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미유키가 알던 전직 야쿠자 다나카 마사키. 내용인즉슨 A씨의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였죠.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남편은 이 통화 내역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고 통화 녹음을 경찰서에 제출했죠. 협박의 증거이자 금전을 요구하는 야쿠자의 전화였기에 무엇보다 유력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안 갚으면 죽인다든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협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참고로 남편이 제출한 녹음은 3시간 정도의 길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녹음을 들은 것은 5분 남짓이었죠. 즉 고작 5분만 듣고 사건성이 없다 판단한 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아내를 잃은 남편이 이런 이야기로 납득할 리가 없었기에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가 현경, 후쿠오카 현경을 포함 11번이나 사건을 접수해달라며 방문했지만 전부 거절당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향한 이후 1개월 뒤에 A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10월 19일 밤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키시는 미유키와 야쿠자인 마사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미유키는 K씨의 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락을 받고 황급히 K씨와 더불어 자동차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입을 맞추기로 합니다. 야쿠자인 마사키는 우선 A씨를 병원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지만 미유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속에 매장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후 잠시 휴게소에서 키시가 자리를 비웠을 때 키시에게 매장시키게 한 다음 키시도 묻어버리자고 얘기했지만 미유키는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미유키, 키시, 마사키는 사이좋게 체포됩니다. 몰래 나눈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이 대화 내역을 함께 자동차에 타고 있던 바의 사장 K씨가 폰으로 전부 녹음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도 멍청하면 저지르기 어렵다는 생각이 새삼듭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미유키와 키시는 사건으로부터 3년 전 A씨 이전 다른 여성과 동거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여성은 둘과 동거하며 체중이 100kg 가까이 늘었기에 의사로부터 이 이상 살찌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식사 제한을 해야 했음에도 미유키와 키시는 그녀에게 대량의 탄수화물을 먹였죠. 그리고 결국 급성 신부전으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여성은 호적상 키시랑 결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녀의 생명보험금을 키시가 수령하게 되었죠. 아무리 봐도 사건성이 있지만 그녀가 병사로 처리되었기에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찌됐건 이 3명은 사이좋게 기소되었고 미유키와 키시는 서로의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2021년 3월 2일 전직 야쿠자인 마사키는 상대적으로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미유키는 징역 22년, 키시는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형이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항소했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인 2022년 8월 미유키는 복역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천벌이란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덧붙여 남편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던 점에 대해 국회에 소환된 사가현경 본부장 스기우치 유미코는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건 못지않게 무섭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A씨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